이 부슬부슬한 모래에서의 그 바운스 역할은 뭐냐면, 얘가 이 바운스가 모래를 만나잖아요. 그럼 한 적당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적당량 들어간 다음에 이게 모래가 부슬부슬하니까 그 약간 이제 쿠션을 이용해 가지고 요 바운스가 그 쿠션과 같이 작용해서 이게 이렇게 붕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붕 떠오르는 과정 중에서 이 공과 요 클럽의 페이스 중간에 있는 모래들이랑 공이랑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운스를 이용한다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리키맨 고프네이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인데요. 어제 그제까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벙커샷하고 모래가 단단하게 굳었을 때 치는 벙커샷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틀린 테크닉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 겁니다. 비교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제가 기다렸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굉장히 모래가 부슬부슬해요. 이거는 보통의 그냥 모래예요, 그쵸? 근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아까 살짝 긁어봤는데 보시면 보세요. 좀 살짝 느낌이 틀린데 보이시죠? 좀 굳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굳어 있어야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리딩 에지를 치는 방법하고 그 바운스를 치는 방법이 확실하게 차이가 보이는데 조금 모래 상태가 좀 너무 부드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 테크닉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노멀한 벙커샷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 2개 정도를 가지고. 자, 지금 저기가 타겟인데 저쪽에 타겟이 있어요. 여기 그냥 보통 벙커샷이에요. 공을 놓고 약간 오픈 스탠스를 쓰고요. 그리고 클럽의 페이스를 살짝 엽니다. 그리고 공의 위치는 왼발의 안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손목 카킹 많이 하면서 어깨 턴 많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깥으로 빼가지고 안쪽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티프니스한 것 때문에 클럽이 열린 거하고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공이 모래와 함께 높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기본적인 벙커샷인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이번 뒤쪽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굉장히 부슬부슬한 모래에 의해서 이 부슬부슬한 모래에서의 그 바운스 역할은 뭐냐면, 얘가 이 바운스가 모래를 만나잖아요. 그럼 한 적당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적당량 들어간 다음에 이게 모래가 부슬부슬하니까 그 약간 이제 쿠션을 이용해 가지고 요 바운스가 그 쿠션과 같이 작용해서 이게 이렇게 붕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붕 떠오르는 과정 중에서 이 공과 요 클럽의 페이스 중간에 있는 모래들이랑 공이랑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운스를 이용한다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요, 똑같이 이게 지금 타겟이면은 타겟에 대해서도 몸이 살짝 타겟 쪽으로 타겟 왼쪽으로 오픈되고요. 그리고 클럽을 살짝 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뉴트럴한 그립을 잡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짝 바깥으로 빼줍니다. 아웃에서 인으로 어깨 턴 같이 하면서요. 자,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여기 살짝 내리막이라 가지고 좀 스핀 거리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노멀한 벙커샷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오셔서요, 이게 좀 더 단단해야지 좀 더 말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에서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모래는 이게 지금 제 손바닥에 모래라 생각하기 공이 있어요. 이 바운스가 이 모래가 부슬부슬한 경우에는 아까 적당량 들어간 다음에 바운스가 작용해서 탁 떠오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래가 너무 단단하면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냥 맞고 퉁하고 튕겨져 버려요. 그 퉁하고 튕겨져 버리는 과정 중에서 이 공이 이 블레이드에 맞아서 블레이드 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바운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리딩 에지를 이용해야지 돼요. 근데 요 리딩 에지를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샌드웨지나 뭐 58도 정도 되는 그런 샌드웨지 대용의 그 웨지들을 보면은 바운스가 굉장히 많아요. 바운스가 뭐 한 20 되는 것도 있고 한 18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클럽을 사용하지 않고 로프트가 58도나 60도가 되더라도 바운스가 뭐 4나 5 그 정도 되는 그런 클럽들이 있거든요. 그런 스페셜한 클럽들이 있는데 그런 클럽들을 이런 이렇게 하드 스팬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평상시에는 그런 클럽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56도를 가지고 그렇게 바운스가 적은 클럽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킨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더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요, 클럽의 로프트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클럽의 로프트를 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지금 타겟 라인이면요, 타겟 라인이 잘 안 보인다. 타겟 라인이면 이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픈시키는 거죠. 클럽을 로프트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그립을 뒤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클럽의 로프트가 더 열리죠. 또 마지막 방법은 이거보다는 좀 더 덜한 건데 손을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클럽의 로프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클럽의 로프트를 열음과 동시에 요 밑에 있는 바운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뭐냐면은 요 클럽의 소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요 가운데 부분이 이 클럽이 가지고 있는 바운스가 있는 거예요. 14도.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바운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바운스가 적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 스팬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리딩 에지를 사용하는 리딩 에지 쪽을 사용해야 되는 샷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밑에 부분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셋업과 어드레스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손을 내려준다 그랬죠. 손을 내려요. 그럼 손을 내리고 이 리딩 에드도 사용하는 거니까는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공이 가운데서 생각해서 살짝만 왼쪽에 가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 자, 이 상태에서요, 손을 내리고 정상적인 유출한 그립을 잡고요. 일부러 클럽의 로프트를 열어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태에서, 자, 클럽의 로프트를 살짝 주면서 손목 카킹에 의해서 클럽의 로프트를 살짝 주면서 살짝 아웃으로 뺀 다음에 살짝 인으로 가면서 살짝 박아주는 거예요. 한번 저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요게 더 단단해야지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덜 단단해서, 자, 손을 내리고 평상시보다 살짝 더 손을 내리고요. 중심 낮게 하고 공의 위치는 가운데 한번 그렇게 하면서 가보시죠. 이번 좀 제대로 됐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탄도가 낮아져요. 왜 그러냐면 바운스를 이용한 게 아니라 그 리딩 에지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탄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진짜 이거보다 더 단단하다 하면은 그 칩샷 하는 것처럼 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이 정도의 그 디빗의 깊이가 낮잖아요. 근데 정말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진짜 디빗이 이렇게밖에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요. 디빗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래서 정말로 칩샷 하는 것처럼요, 모래를 아주 살짝만 뜨면서 공을 치시는 거예요. 칩샷은 기본적으로 보통 샌드샷보다 센스가 좀 좁죠. 그리고 공을 살짝 오른발 쪽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카킹이 되면서 살짝 되면서 살짝만 뜨는 거예요. 얘가 좀 너무 소프트 해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린에 올라가는데 예상한 것보다 클럽이 좀 더 깊게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멀리 날아가지 않는데,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샬로하게 치는 거, 샬로하게 이런 식으로 보통의 벙커샷이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샷은 이렇게 샬로하게 가야 돼. 샬로하게. 또 이렇게 치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준비한 거는, 이게 지금 더 단단해야 되는데 단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결과가 잘 안 좋은데, 이거는 그 리딩 에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드 스팬에서는 리딩 에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탄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지금 이게 공이 이 턱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탄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는 거냐면, 제가 옛날에 그 세비 발라스로스한테 배웠다는 그 공이 디비셋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라이가 탈 때 맨 땅 위에서 공을 칠 때 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랑 똑같아요. 공을 여기는 V자 모양으로 쓰는 겁니다. V자 모양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요 리딩 에지를 쓰는 거죠. 자, 다리를 많이 벌리고요. 요거 공을 지금 왼쪽에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중심은 왼쪽으로 많이 가요. 그 상태에서 손을 내려가지고 클럽 로프트를 오픈시킨 다음에요. 자, 아웃사이드를 스티프하게 뽑은 다음에 바로 팜! 이 부분에 요 리딩 에지 부분과 손과 오른쪽 골반과 오른쪽 어깨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간 다음에 팔로우스루 없이 그냥 하고 팡 하고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팡 하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탄도가 굉장히 높게 떠 올라갈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기 굉장히 높게 떠 올라갔는데, 자, 한 번만 더 쳐볼 테니까 뒤에서 한번 보시죠. 살짝 오픈 스탠스를 쓰고 공을 지금 살짝 왼발 안쪽에, 그리고 클럽을 열고 손을 살짝 낮게 한 다음에, 자, 굉장히 스티프하게 아웃사이드로, 그 다음에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팔로우스루 하자 딱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골반이랑 오른쪽 어깨가 같이 들어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보여드렸던 그런 샷들하고 지금 이 샷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탄도가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 위에서 칠 때 탄도를 좀 주고 싶을 때는 맨 마지막 방법으로 치시는 거고요. 탄도를 주지 않고 치실 때는 말씀드렸던 듯이 이렇게 바운스로 치는 게 아니라 요 리딩 에지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잘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하여간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